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로 해서 거의 모든 학교가 중간고사죠. 중간 지필고사가 끝났을 텐데 시험을 잘 보셨는지는 그 학부모님이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필고사가 중간 성적을 결산하는 거니까 늘상 또 기말도 있죠. 기말도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갖고 좀 못 받더라도 자녀를 붙들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그 도시마다 좀 다른데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 한 70% 정도가 학원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도시로 내려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서 40~50%, 또 30~4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입에서 과연 학원을 그렇게 다니는 게 맞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입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22~23%, 또 학생부 교과가 한 40~23%,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20%, 학생부 교과가 40%, 논술이나 또 그 실기 전형 있죠.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능 정시 전형으로 30%로 2022학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웬만한 거의 모든 대학들은 다 그렇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0%가 수능이죠. 근데 저는 이 지금 교육부 정책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이제 수능 정시 전형 확대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교육을 줄이자라고 하면서도 수능 전형을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하위권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확대를 가져오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 70%는 이제 일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게 다수를 차지하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 70%, 냉정히 얘기하면 80%는 학원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 교육을 학원을 가게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어떤 불안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는 또 매번 학원을 안 가면 이제 불안해지는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 보면 중소도시급 이상, 중소도시? 어쨌든 한 70만 명 이상의 도시, 80만 명 이상의 도시라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어쨌든 비율이 70% 이상이 넘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럴 경우에 굳이 학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잖아요. 논술이나 이것은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물론 이제 대학의 레벨이 낮으면 일반고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지만 일반고 애들의 초점이 맞춰진 전형이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중에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구제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논술 전형하고 같은 개념이 좀 있거든요. 성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특히 학생부 종합은 서울권 유명한 대학은 어찌됐건 38% 거의 40%에 준하는 인원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나는 수능 정시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학원에 가는 게 쥐약입니다. 왜 쥐약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학원을 안 다니는 걸 보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첫째로 삼고 있거든요. 그건 모든 대학교가 똑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학원하고 몇 상관이 있느냐. 그것 자체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학교 수업 끝나고 5시, 6시 끝나고 학원 가면 한 3, 4시간 또 가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다시 한 10시, 9시 반, 10시, 11시, 또 많이 심한 경우는 12시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씻고 자면 끝나는 거죠. 아이들이 이거 여유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뭐야 쉬는 시간에 읽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어 역량인데요. 영어 역량도 결국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제대로 습득해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 이외에도 영어 원서책을 읽는다든지 영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실제로 내가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것은 분명히 뭐 아이가 실력이 부족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금처럼 독서 시간이 없어지고 또 영어 역량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또 자기 혼자 뭔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수학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야,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가 아니라 이미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답안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학과 선생님이 기록해준 것들 중에 일반적인 문제풀이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가지고 뭐뭐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이가 역량이 있구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 뺏긴다는 거죠. 학원에 실제로 준비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학원 가서 많이 가는 것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에서는 학원을 꼭 가야만 하는 거가 있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논술 중에 특정 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하면 학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등학교에서 준비해주는 것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형에 맞춰서 하려면 논술은 학원이 상위권이라고 하면 매우 상위권 높은 대학들이요. 한 33개 대학이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대학 가는 거까지야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혼자서 준비 다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어쨌든 그런 반들을 만들어서 준비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시에서는 그것 말고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서만 놓고 보면 60% 이상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학원이 아이가 1년 내내 꼬박꼬박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고 뭘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는 질문하는 게 빠를 수 있지만 그 질문을 빠른 거가 좀 늦더라도 그 질문을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직접 하라는 거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 강의 때문에도 방문하게 된다든지 취재 때문보다는 강의 때문에 많이 갑니다. 아니면 취재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원 가서 이번에 뭐 서울대 몇 명 갔습니까? 라고 하면 뭐 우리 뭐 3명 갔다, 어떤 데는 5명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연고대는 몇 명 갔냐? 뭐 이렇게 하고 뭐 한양대는 뭐 성균관대는 서강대 이러면서 물어봐요. 중앙대는 몇 명 갔냐? 이렇게 이제 윤곽을 물어보면 그 학교에서 그 학교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을 잡거든요. 아, 이 학교는 어떤 거에 강한 곳이구나, 뭐가 어떻구나,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분석되는 것 중에 제가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서울대 간 애들 중에 정시로 간 애가 있고, 이제 수시로 간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시로 간 애는 학원을 다녔냐라고 하면, 학원 다니는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70%, 뭐 다녔던 학원 아이들이 한 30%. 그러니까 대다수는 어쨌든 학원을 안 다니고 서울대 갑니다. 학원을 가도 이제 뭐 주말에만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실제로 또 학교에서는 주말에 가는 것까지는 자기네가 그것까지는 자기가 파악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에도 학원을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권일수록.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그냥 무조건 학원 가는 게 정답인 것이냐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적도 많이 있는데요. 아니, 이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언제 하냐 이래요. 아니, 누가 학원 가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 가고 학생부 종합전형만 준비해도 된다고요. 그럼 엄마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신은 어떻게 따냐? 아, 내신은 학교 공부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를 할 때는 수업에 어떻게 집중하고, 선생님 따라가고 필기하고, 선생님 눈 따라가고 필기하고 예습복습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모든 수업 어떻게 하고 수행평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본 아이들, 그 밑에 뭐 아까 동국대니 뭐 건국대니 숱하게 많은 아이들이 있죠. 물론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한 40~50%는 학원을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40~50%는 학원 안 갔습니다.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상위권으로 따지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상위권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물론 학교에서 얘기하는 상위권은 그냥 무조건 10위권 이내죠. 학교에서 얘기하는 상위권은 이게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위권도 달라지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대다수의 한 뭐 상위 한 30위권 이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면 학원 다니는 애들이 분명히 40~50%는 있었고 40~50%는 없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웬만한 경우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 학원장님들이 너 학원 다니지 말라 이런 말 이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부족하면 학원을 다니는 건 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복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학원을 가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70%는 굳이 학원이 필요 없다. 학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무조건 가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능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수능으로 해서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위 20위권, 25위권, 30위권이라고 가정하자고요. 30위권 가는 대학들 중에 학원을 꼭 가야만 하는 대학은, 예를 들어 수능이 꼭 필요한 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사실 그렇게 수능이 꼭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라도 수능 최저가 없다든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뭐 충남대, 부산대뿐이 없으니까요. 이화여대도 있네요. 근데 이제 모든 전형은 모든 학과에 있는 건 아니고 몇몇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준비해서 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아이들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학원이 필요 없는 거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전형들, 그러니까 게 있죠. 그러니까 현재 모의고사에서 내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다녀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학원이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권의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거는 학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봤던 것은 주로 상위권이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상위권이기 때문에 학원 안 다닌 애들이 더 많았나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왜냐면 이제 학생부 교과가 있는 상위권 대학들 중에는 한양대가만 학생부 교과가 있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이죠,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가 고교추천 원이 있네요. 뭐 그런 경우라면 학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근데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학생부 교과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을 무조건 보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그러면 내가 몰라도 학원 안 다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학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당연히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 애들을 학원만 많이 보내면 성적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무조건 성적이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지 않죠. 왜냐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그냥 매번 그냥 가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수업도 거의 학교 수업이 거의 듣기 위주의 수업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강의하고 나는 필기 한다든지 뭐 이 정도의 땡이죠.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학원에서 제가 좋아하는 학원들은 뭐 거꾸로 수업 학원들도 있거든요. 요즘 수학 학원들도 있고. 근데 거꾸로 수업을 한다는 게 또 그 학원을 막상 가보면 100% 그렇게 거꾸로 수업으로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의 역량이 돼야 그것도 가능한 건데, 어쨌든 쉽지가 않지만 그런 학원들의 경우에 보면 거꾸로 수업 같은 경우라고 하면 매우 좋은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기보다는 많은 인원을 잘 못하게 되죠. 왜냐면 거꾸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들어줘야 되니까 소수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애는 혼자 힘든 거죠. 왜냐면 남들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금방 쉬운데, 한마디로 다 가르쳐주면 쉬운데 왜 문제 풀으라고 하는 것이냐, 똑같은 거죠. 이러니까 자꾸 능력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나중에 대학교 와서도 공부를 잘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적이 좀 떨어져도 뽑겠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돼서 나중에 수능으로 온 애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는 애들도 많다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를 많이 선발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것이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수업도 듣고 아이는 정작 자기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게 막 애가 끌려다니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학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 가려는 대학만 간다고 생각하면 70%는 어쨌든 필요가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학원 다니는 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아이가 수업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찍어 놓은 것처럼 아이가 수업에서 예습복습을 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을 눈을 따라가고 필기하고 끝나고 나서 필요한 것을 잘 모르면 그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이 꼭 교과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책에서 읽었던 또 다른 내용에도 좋으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모든 수업을 꼭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도와가면서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는 애 이렇게 하면 그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좀 도와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리더십도 좀 발휘해라. 또 수행평가의 경우도 현재 자기 등급이 만약에 뭐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또는 2등급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1등급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더 들여서 그리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아이디어까지 넣어서 정말로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도 1등보다는 못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수행평가한 것들이 결과의 평가의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들이 이 아이가 충분히 갖고 있고 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탐구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나 그런 탐구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쓰여질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해가라.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굳이 학원이 꼭 100%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아이라면 대학은 웬만한 대학들은 다 뽑는다. 다만 서연고에서는 그것 말고도 왜냐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위에서 또 줄여야 되니까 이것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학원부터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먼저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적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걸 성적이 먼저이고 이게 나중은 아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대기만성형이 좋은 거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 우리 아이가 더 발전한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뭐 무조건 100% 다 보내라가 아니라 학생들 중 70%는 학원이 필요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무조건 학원을 보내서 어떤 무슨 성적을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는 수능에 맞아요 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방송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능 공부 시키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로 키워가는 것이 자녀의 미래가 훨씬 더 밝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소프트웨어 학과나 컴공과하고 관련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능력을 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